김장 500포기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 임신한 사람 죽여가며 담글 김치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500포기를 임신한 사람 혼자 찬물에 처박아두고 당신들은 여기서 고기 먹고 있었어. 목구멍에 그게 넘어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는 서미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12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36, 남편 지훈 씨는 38이었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북카페에서 처음 만났죠. 지훈 씨는 사업 실패로 8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진짜 모습을 숨겼습니다. 평범한 회사 연구원인 척했거든요. 지훈 씨는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 만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송파구의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혼수도 최소한으로만 준비했어요. 이불 2채, 냄비 몇 개, 가장 저렴한 가전제품들. 제 계획은 결혼 후 남편에게 제 정체를 밝히고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을 만나면서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신혼여행 후 부산 해운대 시댁을 처음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손에 든 작은 보따리를 보시더니 얼굴이 굳으셨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혼수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냉장고 가격표를 뜯어보시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30만 원짜리. 요즘 세상에 이런 싸구려를 사와?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시골 처녀한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올케, 친정이 어디예요? 충남 예산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산? 거기 시골 아니에요? 농사 짓는 집안인가 봐요. 시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지훈아, 내가 뭐가 급했다고 이런 데서 며느리를 데려왔니? 학벌도 없고 집안도 없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지만 어머니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고 지켜보자. 이 사람들의 진심을 확인할 때까지. 그날 이후 명절마다 부엌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첫 추석, 저는 친정에서 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3년 묵은 된장을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뚜껑을 여시더니 코를 찡그리며 말씀하셨어요. 시골 된장 냄새가 난다고 백화점 것을 쓰니까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시누이는 오후 2시쯤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나 소파에 편하게 앉았습니다. 물을 가져다 드리자 제 옷을 훑어보더니 시장에서 산 거냐고 물었어요. 역시 친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며 자신이 입던 낡은 옷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소매가 늘어나 있는 3년 전 옷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동생은 복도 없다고 혼수도 못 해온 며느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김영잔의 며느리는 이대를 나왔다던데 우리 며느리는 학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친척들에게 며느리가 불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저는 시험관 시술을 결심했습니다. 첫 시술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실패했어요. 한 번에 3천만 원씩 들었지만 저는 제 돈으로 조용히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술 사실을 아셨지만 그런 인조아기를 낳아서 뭐하냐며 핀잔만 주셨습니다. 5번째 시술도 실패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시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또 불임 여자를 데려다가 아들만 고생시킨다고 하셨어요. 저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핸드백 속 초음파 사진을 만지작거리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번 6번째만 성공하면 그때까지만 참자. 남편이 옆에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힘들어하는 걸 눈치챘지만 어머니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번째 시술이 성공했습니다. 48세의 나이에 찾아온 기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48세 시술 성공은 정말 드문 일이라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시댁 반응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48배 무슨 임신이냐며 징그럽다고 하셨습니다. 시누이도 나이 들어 애를 가지면 아이도 불쌍하고 집안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헌신해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요.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서 김장을 한다며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토요일 새벽 4시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임신 5주차였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께는 임신 사실조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쯤 시댁에 도착하자 마당에는 배추 500포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당 아줌마들은 어젯밤에 다 취소했어. 생돈 50만 원을 왜 줘? 내가 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00포기를 혼자 씻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당 한쪽 그늘막 아래에는 평상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양푼에는 김치 양념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앉아서 양념만 바르면 되는 거였죠. 저는 수도가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배추를 헹구기 시작했어요. 첫 포기를 들어 올리는 순간 아랫배가 당겼습니다.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쥐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시누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늘막 의자에 앉더니 핸드폰만 보다가 저를 불렀어요. 올케, 배추가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제 손은 이미 차가운 물 때문에 감각이 없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11시가 되자 시어머니 동창 5분이 도착했습니다. 제일 앞에 김영자 씨가 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500포기 준비했어. 동창들은 평상에 편하게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수육과 막걸리를 내오셨어요. 마치 소풍 나온 것처럼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수도가에서 혼자 배추를 씻었습니다. 등 뒤에서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옥분 씨 며느리 참 순하네. 요즘 며느리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하던데.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시골 출신이라 일을 잘해. 그 말에 동창들이 또 웃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배추를 씻었습니다. 오후 2시쯤 이미 200포기 넘게 씻었습니다. 손은 퉁퉁 부었고 배추를 들 때마다 아랫배에서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때 택배 기사님이 왔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보내신 한우 10kg이었습니다. 제 임신 소식을 듣고 보내주신 거였죠. 시어머니께서 박스를 여시더니 얼굴이 굳으셨습니다. 한우 덩어리를 집으시더니 마당 구석개 밥그릇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한우 덩어리를 개 밥그릇에 그대로 던지셨어요. 과당. 시골 소는 질겨서 못 먹어. 개나 줘야지. 동창 5명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에서 고무 장갑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차갑게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어머니, 그건 친정에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골 농사꾼 딸년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그 말이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창들이 모두 듣는 앞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제 배속악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쥐었어요. 시누이가 다가왔습니다. 입가에는 수육기름이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배추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며 우리 기다리는 거 안 보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0포기를 혼자 하기엔 너무 많다고, 몸이 안 좋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비웃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라고, 친정에서 혼수도 제대로 안 해온 주제에 몸으로라도 때우라며 유난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먹던 돼지갈비 뼈다귀를 제 발치로 던졌습니다. 뼈다귀가 떨어지고 붉은 양념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배추 상자가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고 배추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시누이가 달려왔습니다. 비싼 배추를 다 뭉개뜨린다며 제 뺨을 세차게 올려쳤습니다. 찰싹? 귀가 울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상에서 일어나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셨어요. 분위기 망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씻으라고, 김장 못하면 다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당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평상에서는 시댁 식구들과 동창들이 여전히 수육을 먹으며 수다를 떨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보여줄게.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30분쯤 지나 시댁 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지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조퇴한 모양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마당을 훑었습니다. 산처럼 쌓인 배추 500포기, 널브러진 상자들, 바닥에 주저앉아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제 모습, 그리고 제 뺨에 선명한 손자국.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턱선이 팽팽해지고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남편의 시선이 평상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동창 5명이 편안하게 앉아 수육을 먹으며 웃고 계셨습니다. 막걸리 병도 2개나 비어 있었고 과일 껍질도 흩어져 있었어요. 그 극명한 대비를 본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그 소리에 평상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인사하셨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다가와 제 뺨을 만졌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손자국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때렸냐고요? 시누이가 평상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때렸다고, 배추 떨어뜨려서 혼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수육을 또 집어먹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평상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수육 접시가 날아갔고 김치통이 엎어졌습니다. 동창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남편은 평상 위 음식들을 모조리 쓸어버렸습니다. 과일도 막걸리도 전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남편이 절규했습니다. 김장 500포기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 임신한 사람 죽여가며 담글 김치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500포기를 임신한 사람 혼자 찬물에 처박아 두고 당신들은 여기서 고기 먹고 있었어. 목구멍에 그게 넘어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왜 난리냐고, 돈 아끼려고 그런 건데 며느리가 그것도 못하냐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돈 30만 원 아끼려고 내 마누라, 내 새끼 죽일 뻔했잖아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저를 위해 소리 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와서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비켜서 있어요. 이제 제 방식대로 끝낼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10초 만에 대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최영준 비서실장, 변호사 3명, 용역 직원 5명. 모두 제 뒤에 섰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동창들이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젖은 앞치마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축!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김장은 끝났어요. 이제 진짜 계산을 해볼까요? 저는 바닥에 엎어진 김치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운 스테인리스 통에는 붉은 양념이 가득했습니다. 시누이가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수육기름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시누이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시누이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치통을 시누이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콸콸. 붉은 양념이 시누이의 머리부터 얼굴, 목, 가슴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명품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어요.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빈 김치통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그 샤넬 블라우스 200만 원짜리인데 그거 팔아서 빚 갚으라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양념 범벅이 된 얼굴로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최 실장이 서류를 시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시누이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내 가게 건물주가 너였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다고. 노현동 상가 건물은 제 것이라고 5년 전에 샀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형님이 건물주 욕하는 거 재미있게 들었다고 말했어요. 시누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월세 미납 독촉장과 가게 명도 소송 서류였어요. 저는 오늘부로 가게 문을 닫는다고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서류를 움켜쥐며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사흘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노현동 네일숍 앞에서 용역 직원들이 간판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지금 가게 정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테리어비만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그것도 제 돈 아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형님이 우리 남편한테 빌려간 돈 3년 동안 총 1억 200만 원, 전부 제 개인 계좌에서 나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장에 송금 내역이 다 나와 있다고 했어요. 신우이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동생 돈이나 내 돈이나 같은 거 아니냐고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형님은 남편한테 빌린 줄 알고 가져갔지만 실제로는 제 돈을 가져간 거라고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미 횡령 및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빠르면 내일 경찰 연락이 갈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졌습니다. 가족끼리 고소한다고 친족 상도례가 있어서 처벌 안 받는다고 법 공부 좀 하고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친족 상도례는 2019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다고 이제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우이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더니 다시 창백해졌어요. 신우이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냐고 혼수 없다고 무시하고 제 옷 빼앗아 입고 건물주 욕했다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고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신우이를 끌어냈습니다. 양념 범벅이 된 채로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평상의 동창들이 혀를 찼습니다. 가족끼리 왜 저러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 실장이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등기 권리증을 시어머니 앞에 펼쳐 보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적힌 이름을 읽으셨습니다. 서미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제 명의라고 10년 전 남편 빚 10억 원을 제가 다 갚았다고 이 집도 제가 샀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어머니한테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 보낸 거 10년간 총 3억 6천만 원이라고 전부 제 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명절 때마다 친구들한테 아들 효자라고 자랑할 때 영희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다고 엄마가 무시한 그 며느리가 우리 가족 전체를 먹여 살렸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퇴거 명령서였습니다. 오늘부로 이 아파트에서 퇴거하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퇴거라고 내가 어디로 가냐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완료 메시지였어요. 벌써 비밀번호 바꿨다고 어머니 짐은 지금부터 정리해서 내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셨습니다. 며느리야, 영희야, 잘못했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나갈 데가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갈 데가 없다고요? 저보고 나가라고 하실 땐 제 갈 때 생각하셨냐고 오늘 아침에 저 임신한 사람 혼자 500포기 배추 씻게 하실 때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영희 쫓아내려고 했을 때는 생각 안 하셨냐고 우리 아기 죽을 뻔했을 때는 어땠냐고 며느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일어나라고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철민아, 엄마를 버리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우릴 버렸다고, 오늘부로 우린 연을 끊을 거라고, 앞으로 알아서 사시라고 말했습니다.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생활비 지원도 중단한다고, 월 300만 원 송금 즉시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활비까지 끊으면 어떻게 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궁금하다고, 어떻게 사실지, 1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으셨으면서요. 마당 밖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최 실장이 안내했습니다. 최순자 씨 짐 전부 내보내달라고 했어요.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직원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옷가지, 그릇, 이불을 상자에 담았어요. 30분쯤 지나자 큰 가구들이 나왔습니다. 장롱, TV, 냉장고, 세탁기, 소파, 식탁. 모든 게 마당으로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10년 삶이 통째로 마당에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땅을 치고 우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졌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뭘 잘못하셨냐고요? 10년 동안 저한테 한 짓 생각해 보시라고 말했습니다. 혼수 없다고 무시하고, 유산했을 때 제 몸 탓하고, 유통기한 지난 반찬 주시고, 임신했다고 노망났다고 하고, 오늘은 임신한 사람 혼자 500포기 배추 씻게 했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사과는 필요 없다고,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고마워하셨으면,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마당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름은 박지훈. 지훈이는 지금 돌이 막 지났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여성기업인 상을 받았거든요. 저녁 뉴스에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받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서울 관악구 한 지하 단칸방에서 누군가가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낡은 TV 앞에 앉아 화면 속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옆에는 신우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살다 나왔습니다.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월세 30만 원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신우이는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TV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500억짜리 회장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다고 하셨어요. 한편 저희 집 거실에서는 따뜻한 저녁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훈이를 안고 장난을 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